황룡의 저주. 여느 때보다 짙고 하얀 안개가 최상급 올챙이 크림을 끓이고 증발시켜 만든 해병 아로마 테라피처럼 포근하게 해병 성체를 감싸주고 있는 돈요일 새벽. 진떡팔 해병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병 성체의 모든 아스이들과 오도 해병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곤히 자고 있는 황룡 해병의 뚝배기를 후라이팬으로 후려쳤다. 따랑! 무쇠 후라이팬의 청한 타격음과 기열 황룡의 단말마가 오묘한 앙상블을 이루었으니 네모반에서 아기처럼 새끈새끈 잠을 자고 있던 해병들은 황룡 해병의 단말마를 모닝콜 삼아 잠에서 깨어났다. 오늘의 아침은 신선한 황룡의 뚝배기로 만든 해병 원숭이 꼴이었다. 해병 성체의 뭇 아세이들과 오도기아 짜세 해병들이 배불리 먹고도 두 그릇이 남을 정도로 풍족한 아침을 차리려던 진떡팔 해병님께서는 더 많은 황룡의 뚝배기를 수집하기 위해 황룡이 죽으면 늘 부활하는 해병 짜장 보관소의 한 칸막 앞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칸막이 안에 응당 들어있어야 할 기열 황룡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있고 비어있는 해병 짜장 짬통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겠는가? 진떡팔 해병은 이게 참으로 기이하다고 생각하면서 방금 뚝배기를 깨뜨렸던 황룡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애꿎은 황룡의 시체만 이리저리 찔러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황룡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진떡팔 해병은 즉시 황근출 해병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진이 황룡 해병의 리스폰 지역인 해병짜장 보관소 칸막이로 향하였고 기열 황룡이 만든 해병 수육이 해병 햄버거 스테이크가 될 때까지 다져보았음에도 황룡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었다. 에이! 어째서 황룡이 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이지? 아세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아우성치는 소리가 해병 성체 안에서 울려 퍼졌다. 진정해라, 아세이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황룡 해병이 되살아나지 않는 관계로 지금부터 마라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병들은 줄임배를 쥐어잡고 어떻게 해병 부대의 자료를 수집할지에 대한 마라톤 회의를 이어나갔다. 에잇! 이병! 돼지고기는 더러우니 먹지 않아? 모처럼 해병 종교 활동을 실시하여 해병 라마단 기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을 드려도 될지에 대하여 여쭤도 될지에 대해 파하! 군종병, 돼지고기는 더러우니 먹자나 해병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병 할랄 푸드가 되었다. 아살람 알레이쿠! 세기 기열! 해병에게 신앙은 해병 정신 하나뿐이거늘! 곧 이어서 우모칠 해병이 입을 열었다. 그냥 저와 톤톤정 해병이 오도봉고를 끌고 나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잠시 생각하시던 황근출 해병님께서 대답하였다. 새끼! 기업! 다만 그 밖에 짙은 안개가 해병 성체를 둘러싸고 있으니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나? 그렇게 우모칠과 톤톤정 해병은 오도봉고를 타고 해병 성체를 벗어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우모칠과 톤톤정이 오도봉고 한가득 해병 수육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해병들의 바람과 달리 출발한 지 69초 만에 오도봉고가 해병 성체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새끼들! 기열! 어찌하여 74초 만에 해병 성체로 복귀한 것이지? 무모칠과 톤톤정도 크게 놀란 분위기였다. 이 오도봉고를 타고 길 따라 쭉 직진했을 뿐이었는데 이 어느새 다시 해병 성체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무모칠 해병의 말대로 오도봉고를 타지 않고 걸어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해병들도 정확히 69초 만에 해병 성체로 되돌아온 것이었으니 결국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라톤 회의를 이어 가셔야만 했던 것이었다. 이병 고추가 가려 제발 뽑기를 해서 걸린 해병을 수육으로 만들어 먹는 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껄껄 웃으셨다. 새끼! 기업! 좋다! 저 요상한 한계가 거치기 전까지는 제비 뽑기를 통해 전우들의 배를 불려줄 사람을 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병 포드의 제로가 될 자를 결정할 죽음의 제비뽑기가 결정되었다. 제비뽑기가 시작된 지 6.9초 만에 황근출 해병님께서 식량으로 당첨되는 앙증맞은 해프닝도 있었으나 하늘 같은 선임 대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해병 흑기사의 관행으로 인하여 제비뽑기를 제안하였던 고추가 가려워 해병이 황근출 해병님 대신 목이 달아나기로 하였다. 무슨 해병! 그렇게 남은 해병들은 오순도순 한데 모여가지고 막갈 좋은 해병 수육과 해병 원숭이 꼴로 배를 불리었다. 그렇게 제비뽑기가 시작한 지 69일째. 이제 해병 성체에 남은 해병은 운 좋게 살아남은 아세이 20명과 황근출 해병님, 박철군 해병님, 마철도 해병님, 무모칠 해병님,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 진떡팔 해병, 그리고 민준이 뿐이었다. 해병 성체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성체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는 이제 해병 성체를 완전히 뒤덮였다. 아세이들은 다음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아우성쳤고 극심한 고통에 해병 수육을 몇 입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전부 개원에는 찐빨이 되는 기열 해병들의 수도 갈수록 늘어났다. 살아남은 아세이들은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황근출 해병이 당첨되는 걸 더욱 두려워하였다. 69일간 제비뽑기를 하며 황근출 해병이 당첨된 횟수도 헤아려 48회가 달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황근출 해병은 어느샌가 생겨있는 해병 흑기사의 관리에 따라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키고 살아남았던 것이었다. 황근출 해병은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걸린 즉시 도끼로 근처에 있던 아무나 한 명을 잡아 목을 치고는 해병 흑기사의 전통 때문에 나 대신 희생한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올 해병이 해병 수육이 되다니 너무 슬프고 기특하여 답이 넘어가질 않는구나 라고 울부짖으며 해병 수육이 된 전우의 갈비살이 아주 막달썩고 개새끼 마냥 우닥우닥 뜯어먹으셨던 것이었다. 그러한 공포는 아세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29번째 제비뽑기 당시 어김없이 황근출 해병은 자신이 당첨되자마자 자식이 대신 희생할 해병 흑기사를 만들기 위해 무분별하게 도끼를 휘둘렀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황근출 해병님의 도끼날과 가장 가까워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톤톤정 해병님이었다. 오두겹 자세 해병의 해병 흑기사를 목도한 해병들은 몸이 굳어졌고 황근출 해병님도 목이 달아난 톤톤정 해병님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하였지만 그러나 황근출 해병님은 낯빛을 싹 바꾸시더니 톤톤정 해병으로 만든 해병 수육을 해병 오골계라며 맛깔나게 먹어치운 것이었다. 해병 흑기사에 예외는 없었다.
해병 성체의 아세이들은 부활하지 않는 황룡 해병을 원망했다. 그러나 원망이 애원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비 뽑기 74일째. 제비 뽑기의 통을 들고 오는 황근출 해병의 발걸음은 이만큼이나 가벼울 수가 없었다. 황근출 해병을 제외한 내무반 모든 해병들의 표정은 전부 굳어 있었다. 어김없이 황근출 해병이 제비 뽑기 통에 손을 넣자 당첨 제비가 뽀로삐 뽀 하고는 황근출 해병님의 손가락에 호우 집혀 딸려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큰칠이가 또 당첨이라니. 오늘은 대체 누가 해병 흑기사가 될 것인가? 황근출 해병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끼를 꺼내 휘두르려는 찰나. 에이씨, 당장 때려쳐 이님이 계속 같은 씨발려 새끼야. 오모칠 해병이 황근출 해병님의 도끼자루를 붙잡는 게 아니겠는가. 제비 뽑기가 진행 중이던 내부반의 공기가 동무겁게 가라앉았다. 왓? 새끼,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무무치! 내무반 전등을 다 켰는데도 그림자가 드리워 보이지 않는 황근출 해병님의 얼굴에서 눈빛만 섬뜩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뭐가 해병 흑기사냐? 이 족같은 새끼야! 그냥 네가 죽기 싫어서 아무나 죽이는 거잖아! 고함을 지르는 무모칠 해병의 전신 근육이 황근출 해병의 도끼질을 억제하느라 빠릿빠릿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무모칠 해병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한 해병들은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황근출 해병님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억누르는 어떤 기운이 무모칠 해병의 몸에서도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것이 황근출 해병님의 살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풋내기 아세이조차 느낄 수 있었으니 톤톤정 해병이 해병 오골계란을 잡아먹힌 그날부터 무모칠 해병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있었던 슬픔과 분노, 톤 해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한데 엉킨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었다. 그러나 황근출 해병을 막아세운 무모칠 해병의 정신이 숭고한 것일지라도 해병 흑기사를 통해 고기를 맛봐야겠다는 황근출 해병님의 카니발리즘 아니 광기는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치열한 결투 끝에 무모칠 해병은 결국 황근출 해병의 도끼날 앞에 쓰러진 것이었다. 새끼! 기을! 해병 흑기사를 거부하는 해병은 오로지 죽음뿐이다! 황근출 해병이 무모칠 해병의 목을 내리치려던 그때였다! 20명의 아세이들과 5도 해병들이 포신을 한 곳에 모아 등짝을 보이고 있던 황근출 해병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던 것이었다. 아무리 5도 겹 자세의 해병일지라도 20발 이상의 포신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전우의 극기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극심한 통증에 황근출은 단말말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몸을 추스른 무모칠 해병이 묵묵히 일어나 황근출 해병이 떨어뜨린 도끼를 집어들었다. 오늘의 당첨자는 황근출 해병이다. 무모칠 해병은 혼자란 황근출 해병의 목을 향해 도끼를 내리쳤다. 황근출 해병이 다시 눈을 뜬 곳은 해병 짜장 저장소 한 칸막이 아니었다. 걷히지 않는 안개 속으로 해병 성체는 그렇게 자취를 갖추었다.